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와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크게 도움되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7일 현재 시간은 10시 35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2월달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여러분들 2월달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명절이 껴있다 보니까 우리가 2월달 같은 경우 또 일자 수도 모자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둘러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어야 했는데 2월달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6년도 들어서 올해 58번째 수익 실현 의결까지 드렸고요. 2월달은 24번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과연 3월달은 또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할지 참 궁금하기도 하는데 3월달 같은 경우도 최대 목표를 또 20개 이상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또 성과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잘 또 이렇게 비중 관리나 현금 관리 해주시면서 항상 잘 또 팔로우 해주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해 가면서 이번 달에 잘 안 되면 다음 달에 또 만들어내고요. 또 안 되면 또 그 다음 달에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 뽑아내어 가면서 항상 위험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약간 순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제가 복합적으로 잘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침에 여러분들 브리핑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리밸런싱 관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EWI죠. iShares 관련된 부분에서 비중이 28%, 29% 가고 있으니까 이걸 한 25%까지 다운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 장마감 끝나고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간 거래량을 갖다 충분히 살펴보는 결과 그래서 매물이 최대 제가 2조까지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과정에서 한번 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10% 하락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이제 다른 것들도 프로그램 매물도 조금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나빠서 그런 거냐? 아니죠. 그냥 수급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상당히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그다음에 유동성 양세가 펼쳐졌을 때 매크로 아카라든지 어떤 대단히 이제 펀더멘털을 해치는 그런 요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눌림에서 비중 확대 아니 밀림에서 매수 공략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미 우리가 30% 이상 그죠? 수익률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15% 빠져도 쫄아야 되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중 확대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 가이던스 드렸어요. 만약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비중을 더 축소하셔서 다시 10%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 현금이 많이 있어서 그냥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늘려주면요. 비중을 갖다 15%, 14%도 확대시켜가지고 과감하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나오기 직전까지는 제가 볼 땐 지속적인 대세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목표가가 뭐 27만 원, 어떤 경우는 34만 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12개월 포드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3월달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을 다 사람들이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은 원래 그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만 원 정도 오게 되면 당연히 또 매수세가 들어오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어디요?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 구간 지날 때 우리가 충분히 저는 해석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 수급의 현황이 다르냐라고 생각,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의 수급 현황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포모 현상까지 좀 생기는 것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신규 자금들이 대부분 펀드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펀드도 패시브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금들은 무조건 돈이 들어오면 이 종목을 사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구조.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홀드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거
이렇게 너무 걱정하고 또 명절이래. 또 3일절 지나면서 또 괜히 또 마음 졸이고 주말에 뭐 거시기 하고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엔더르템, 글쎄요, 뭐, 중동이죠. 중동 쪽에서 이제 그 방산 관련된 협약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동사의 주가 상승 부분은 동사의 실적이나 모멘텀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게 매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그런 수준까지 갈 때까지는 기다려주고요. 일단 정상적인 파형을 갖다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들만큼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도 수급은 좀 양호한데, 오늘 뭐 하나 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 이쪽 관련된 부분 좀 빵빵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현대로템 글쎄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다른 방산주가 다 올랐어요. 근데 아직 안 오른 게 뭐야? 그러면 현대로템이 얘가 나중에 따라올 수도 있는 것들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더 보면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모멘텀이 터진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 그럼 그 모멘텀이 들어올 때 꽤 많은 주가 상승폭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그냥 홀드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2월 달에 다 빼먹으면 어떡해요. 또 그렇죠? 이거 지금 현재 한 6%, 7% 왔다 갔다 수익 나고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15, 15%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젠 RLM, 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 트레이딩 바이 진행에 올렸다가 눌리면 여기서 뭐 한다? 비중 확대. 이제 제가 그저께인가 이야기 드렸나요? 어제 얘기 드렸나? 잘 모르겠습니다. 눌리고 들어왔어요. 그럼 비중 확대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이요? 아니요, 오늘은 이제 다른 거 이제 10% 편입을 할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거 SBB 테크 보고 있어요. SPG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종목 중에 하나를 또 우리가 3시쯤 돼서 하나 더 편입을 할 거고요. 이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돼가지고 비중 확대 준비하면서 기다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장대 양봉 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땡크 해주면 되는 것들이고요. 항상 우리가 양방향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자세를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원래 뭐 그렇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ESS 관련된 부분에서 한중 ACS는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버텨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꿋꿋하게 버텨주시면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조금 뭐 수익이 난데 이 정도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현재 상황임에 틀림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보면 삼성 SDI가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전고체도 그렇고 ESS 관련된 부분도 역시 전략적인 부분만큼은 삼성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돈 되는 쪽에 대해서만큼은 열정적인 부분 그것이 성과를 나타내서 그것을 갖다가 운영해 나가는 그런 원칙을 가져가고 있는 삼성의 전략 나름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뭐 유중이나 이런 거 다 해가 자금 확보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그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쨌든 ESS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내나 국외나 계속해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 짓고 있는 건 분명히 맞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에선 발주가 들어오는 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대부분 빅테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빅테크들도 상당히 지금 힘들 거예요. 왜? 이제는 좀 미국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니네 발전소까지 니네가 줘. 왜 니네들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이 전기세 비싸게 내야 되는 거니?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돈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꾸 돈을 써주면, 미국이 돈을 써주면, 뭐 할 줄도 모르니까 자꾸 한국한테 얻어주고, 일본한테 얻어주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좋은 거지 뭐.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안 좋아졌을 땐 과연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라는 것들을 좀 보면서 판단해 나가면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마린 엔진, 뭐 조선기자재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엔진 부분은 걱정을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더 내려오면 비중 확대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컨트롤 잘하고 있습니다. 45%까지 갔다 다시 25% 이제 부분 익절하고 내려와 있잖아요. 뭐 조금 더 아래쪽에서는 비중 확대 준비해 주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아. 제가 오늘 HD 현대중공업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배당락 이후에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땡큐 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기본 초병을 또 보낼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제가 이따 녹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잘 못하는 게, 뭐, 조선 기자재 중에 엔진하고, 그 다음에 뭐, 한국카본이 하는 것들, 동성화이텍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또 트레이딩을 열심히 또 진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좀 눌리고 있는데 좀 더 참으세요. 여기 이제 21위평 요 자리잖아. 요 아래쪽에 들어오면 할게. 여기서는 비중 확대 준비하고 그때는 굳히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파마 리서치를 갖다가 저점 공략을 해놓고 굳히기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다리고 굳히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버틸 땐 잘 버텨주고 관리하면서 가는 거 항상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이제 비중이 10%일 때, 15%일 때 바로 올라가 버리면 먹은 수익 나니까 좋기는 한데 우리가 비중이 꽉 이렇게 눌려가지고 한 비중 한 20%, 30%딱 올렸을 때 그때 쫙 치고 올라가서 또 먹는 또 수익 금액도 나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같이 섞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눌렸다가 조정받았다 평단 조절 한두 번 한 것들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이 좀 크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여러분 수익 좋았죠, 여러분들. 수익 금액도 좋았고 수익률도 나쁘진 않았어. 한 12% 나왔으니까. 근데 비중이 30%짜리였어. 괜찮잖아. 그런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지 오히려 그 빅머니 만들어가는 것들도 중간중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두 번째, 그리고 만약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다면 뭐 한다고요? 두 번째 평단 조절할 때, 그때 또 참전하셔도 여러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플레이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잘 또 생각하시면서 고려해 나가시, 그거 팁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가셔야 되는 건, 우리가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거는 뭐 센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 나와가지고 사실 뭉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되게 웃겨서 실적 발표 나왔는데 막 7%쭉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브리핑 시간에 걱정하지 말라고. 저건 진짜 바보 멍충이들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저걸 파냐? 참 고맙네라고 조금 더 비중 확대 진행을 했는데 숫자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숫자랑 여기나 이제 1분기, 2분기 나오는 원래 화장품 4분기 비수기라고 제가 다 이야기 드리잖아요. 재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그저 할인 판매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장품 쓰는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수기예요. 그런데 1분기, 2분기 가면서 이제 신제품 판매가 다 돌아서면서 정상 판매, 신제품 가지고 누가 세일해? 그거는 프라이드라고 해야 되나? 모든 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차가 나왔는데 할인한다. 저 회사 망했나 보다. 이렇게 보니까 절대 그런 마케팅을 하지 않거든요. 항상 할인은 연말인 겁니다. 그래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말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뭐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기업들 재고 정리하려고 열심히 또 그런 날도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싸니까 좀 빨리빨리 가져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이죠. 물론 어쨌든 뭐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이면 틀림없긴 하겠지만 항상 보면 그런 세일즈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업이 재고 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 큰 문제예요. 기업은 재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머니케어 뉴스도 항상 재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저도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 중요하죠. 예, 주식도 재고를 잘 관리해 나가야 돼요. 하나 빠져나가면 또 새로운 것도 첨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포트를 유지해 나가면서 수익성을 유지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소개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실리콘투 얘기다 별대 쓸데없는 얘기까지 했는데 숫자만 보세요. 1분기 실적하고 2분기 가이던스 한번 보세요. 저 가이던스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지난해 1, 2분기 한때 숫자 나온 요 숫자 한번 보세요. 지난해보다 어떻게 성장성 좋잖아요. 그럼 지금 주가 눌려야 돼 말아야 돼? 아니요, 지금 낮은 구간인 거야. 땡큐인 거지. 원래 원래 작전도 저는 사실 기본적인 원래 큰 틀은 그거였어요. 실리콘투가 실적 발표 나올 때가 가장 낮은 점일 거다. 그 점을 갖다 기준으로 다 우리가 거래하면 수익이 난다. 봤잖아, 우리가. 어디가 저점이에요? 예, 42,800원이 저점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된 거지, 뭐. 우리가 들고 있는 거 44,000원이면 땡큐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구간에 보유했냐 안 했냐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44,000원이면 이 라인인데 문제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이전에 작년에 들고 계셨던 분들, 이분들이 그죠? 어쨌든 뭐 4분기 때 이때 실적 안 좋은 거 다 아는데요, 뭐 그죠? 좀 더 우리가 낮은 구간에 공략을 할 수 있는 좀 열어두세요. 비중이 25%니까 아직 20%더 담아도 돼. 이 아래쪽에 들어와도 아직 비수기거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 여기 들어오면 또 잡아줘도 되죠. 근데 어떻게 귀신 같은 놈들 잘 알잖아. 어제도 보니까 4만 원 딱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을 마시 잡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그널 봤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안 보내겠구나. 저까지 보는 거는 무리수구나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그건 잘 모르죠, 사실은. 근데 올라갈 것이면 거의 틀림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 지금 눌림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1번 시그널 다음에 주정 들어오면 어디까지 온다고 그래서 여기잖아. 그죠? 괜찮아요. 좀 더 일찍 잡아놓은 게 아니라 평단 관리해야 되는 것들. 그러다가 한번 들어올 때 한 5%짜리 쭉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못 잡아. 주저주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수를 해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런 거 즐길 줄 알아야 돼. 항상 주식은 매수하면서부터 뭐 한다? 마이너스로 갔다 올라오는 거고요. 그냥 기본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계셔. 나는 원래 마이너스에 익숙해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답답함을 못 참는 사람들. 이게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앞에 차가 있는 걸 못 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식하기에 아주 부적합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왜 마이너스를 못 볼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요. 자, 그렇게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그 차가 싹 해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갔어. 없어졌어. 그리고 쭉 내가 달려나갈 때 그때 랠리하는 거야. 그렇다고 오래 달리냐? 그건 아니지. 주가 마냥 저 한 21만 원 가면 그땐 또 우리 같은 선수 내가 빠져나갈 거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져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보시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주말 다가와서 제가 좀 쉽게 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고민이지, 여기 있는 사람이 왜 고민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 그러니까 우리 이 사이인데 아래쪽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수기가 도래하는 주가는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 없다. 그게 3월 달인지 4월 달인지 5월 달인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90일 안쪽엔 답이 나와. 그럼 됐지 뭐. 여기서도 움직이는 게 뭡니까? 예, 그쵸? 딱 2달 만에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달 만에 나타난 현상은 요거지 뭐. 그렇게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펌텍코리아는 코스맥스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겠지. 자, 공장 증설 완료했어요? 예, 4분기 때 지연된 거 했고 비수기 맞이했으니까. 그죠? 펌텍코리아 실적이 별로 안 좋겠지. 실적 안 좋은 거 다 얘기했다, 내가. 그죠? 그런데도 주가는 빠지는 거 저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잡았을까? 예. 이제 저점 구간 들어서니까 잡아줘야 되지. 저기서 뭐만 보면 돼요. 이제는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오는 거니까 이런 시그널도 있잖아요. 이런 시그널이나 뭐 이런 거. 그죠? 자, 양봉 치고 들어오는 거. 그 자리만 기다리면 돼. 거기서 뭐 한다? 비중 10% 업사이드 올릴 거다. 얼마라고? 비중 10% 업사이드 올릴 거다. 그럼 평단이 얼마 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좋아. 54,000원 갔어. 56,800원에서 더블업 넣었어. 그럼 절반 딱 떨어지잖아. 그러면 딱 얼마 빠집니까? 800원 또 빠지잖아요. 800원 빠지나? 맞나? 계산이 좀 안 되네. 제가 잘못 계산했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보면 그래도 53,000원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어요. 3,000원이나 4,000원까지. 그럼 됐지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버텨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공장 증설한 거 이제 실적이 나오겠죠. 요즘은 화장품 용기 중에 이제 그 튜브로 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 되게 이쁘게 생겼더만. 어쨌든 그런 것들 생산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수기가 와야 되는 거지. 뭐든 지금 아마 오도 받고 있을 거예요. 신제품 생산하고 있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미con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인데, 오늘 반도체가 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뭐 눌리겠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비중 뭐야? 10%야. 제가 여기 열어두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냥 참아야 돼요. 한 번 더, 또 그리고 이 종목 안 들고 계신 분은 두 번째 평단 들어갈 때 하시면 좋고, 펌텍코리아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수익이 좀 높아지겠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 모 회원님은 그거의 달인이시더라고요. 자, S&T 모티브, 이 종목은, 글쎄, 이 종목은 이제 이 자리에 눌려줘서 한번 위로 쳐주잖아요. 그럼 빠이빠이 할래요. 다른 거 할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익 크게 안 낼 겁니다. 그냥 기본 수익률 5%에서 10% 사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익 정리하고 회전율 유지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대략 정리하고 그리고 잘 안 들어오네. 들어올 때에 대해서. 들어올 때에 대해서 안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다음번에 빨리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한 거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기는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몇 퍼센트 수익 내고 정리하는 쪽으로 나쁜 정보는 아니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로봇 박람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봇에 조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다음 주까지 기다리다 다음 주 중에 적당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를 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완성시키도록 노력해 300명 된다고 여러분들 수익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수익 시전 의견 드릴 땐 수급이 가장 좋은 날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바보 멍충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다 그런 거 보면서 하는 것들이니까 공공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거죠. 빨리빨리 만들어서 더 멋있는 더 머니케어 뉴스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 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